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예고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단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0쪽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공부했던 이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녀석을 다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y는 px 플러스 q라고 하는 1차 함수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전부 다 이렇게 1차 함수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이항하고 나눠줘서 표현한 거에 불과하니까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뭐가 나와요? 해가 나오죠. 1차 함수를 그리면 뭐가 나와요? 교점이 나오죠. 물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점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와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세계에서의 해가 그래프의 세계에서는 교점이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해가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그래프의 세계에서는 교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그래프가 일치하면은 교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교점들이 다 뭐가 돼요? 해가 되죠. 그럼 교점이 엄청 많으니까 해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다? 두 함수가 일치해서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가 없죠. 그럼 이 경우는 뭐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지만 y좌표는 다르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얼마나 생기는지, 어떤 모양이 되는지랑 연립방정식의 해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한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교점을 보고 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은 똑같은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2쪽에 6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두 점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K가 지금 모르는데 K가 다 박혀 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면을 하나 그려볼까요? X축에 평행하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었나요? y는 어떤 수, y는 뭐 m이라든지 y는 n 같은 y 오른쪽에 숫자밖에 없는 모양으로 된다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여기 x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두 점이 지금 여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 이 점이 뭐가 된다고 할까? 마이너스 k, k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이 점을 k 플러스 2,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 빨간 선 위에 있으니까요. 그쵸? 있다고 하면은 이 x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되죠. 이 오른쪽 점의 x좌표는 뭐가 돼요? k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반대로 이 점의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k 플러스 3이죠. 얘가 어디에 찍혀요? 이 점에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가 k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어디에 찍혀요? 아까랑 찍힌 곳에 동일한 곳에 찍히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곳에 찍혔잖아요. 지금 위치가. 숫자가 어때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죠. 같은 위치니까.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보라색으로 표시한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 y축 위에 위치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 하나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풀어주면은 얘를 이항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은 3k는 9가 되니까 k는 뭐가 되겠어요? 3이 되죠. 따라서 k는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3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점은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오른쪽에다가도 3을 대입하면은 5,6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뭐였어요? 6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선을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자? y는 6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y축을 지나가는 그 숫자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자세한 거는 우리 다음 교재에서 또 볼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유형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4번을 한번 봅시다. 14번을 한번 보시면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x,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얘는 미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는 사실 뭐라고 했어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한번 해볼까요? 요 2y 냅두고 x랑 마이너스 8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양변을 전부 다 2로 나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1차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기 전에도 1차 함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다 1차 함수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요거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요거를 굳이 바꾸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좀 회상을 해볼까요? 1차 함수에 x 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y 절편도 구하고 싶죠. 왜? 그림을 그리기 쉬우니까. x 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y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때 x의 값이 x 절편이죠. 그러면 같은 이유로 y 절편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x의 0을 대입할 때 나오는 y가 바로 y 절편이에요. 그럼 내가 x 절편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y의 0을 대입을 했어요. x 빼기 8이 0이니까 x는 8이 되죠. 그래서 x축에서 어디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8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y절편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어디다가 0을 대입하니까 x에 0을 대입하니까 y는 4가 되죠. 그래서 y축에서는 4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바로 직선 x축, y축과 둘러싸인 이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변이 8이고 높이가 4잖아요. 직각이죠.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되겠다? 32 나누기 2니까 16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굳이 바꾸지 않고도 절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갑시다. 우리 17번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점이 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그럼 1차 방정식 위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될까? 1차 함수랑 같은 거죠, 이 녀석은?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볼까? 마이너스 3,5를 대입을 하겠어요.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 자리에 5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b 빼기 39가 0이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123이 되죠. 그래서 b가 123인 걸 아니까 대입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차 함수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원래 모양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a, 마이너스 파이도 지나간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요. 이번엔 위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3a 플러스 뭐가 됩니까? 65는 0이죠. 그래서 a는 5가 되겠어요. 따라서 a랑 b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풀었고요. 19번을 한번 갑시다. a가 양수, b가 양수, c는 음수일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림을 그리자면 절편을 구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연습한 걸 한번 다시 연습해볼까?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럼 나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 y에 0을 대입하자. y절편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0을 대입하자.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y에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0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ax 플러스 c가 0이 되죠.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죠. 그럼 반대로 y절편을 구하고 싶으면은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by 플러스 c가 0이니까 c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b로 나누어 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는 모르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부호가 중요해지겠죠. 그럼 부호로 한번 따져보면은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c는 음수예요.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상쇄가 되면서 x절편의 양수가 되고요. 같은 논리로 b가 양수고 c는 음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절편이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1 그렇지 않겠습니까? y절편도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되면서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3,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20번하고 18번은 굉장히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 21번에 2번하고 3번을 좀 같이 볼 건데요.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번과 3번만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1번을 보니까 3, 오리진하고 x축에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3, 5를 지나가고 x축에 평행하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x랑 안 만나죠, 그쵸? 그러니까 x가 있어요, 없어요? x가 없습니다. y는 이 y축에서 5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y는 5가 되겠다. 3번 8,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통과하죠. 그러면서 x축의 수직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반대로 y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y가 없습니다. x는 그리고 x축에서 어디를 통과한다? 이 8을 통과한다. 그래서 x는 8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24번으로 갑시다. 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2x는 6이 되니까 x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얘는 4y는 8이 되니까 y는 2가 되죠. x는 0하고 y는 0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x는 3이라고 하면은 y랑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x축 위에서 3을 잡아주고 이 3을 지나가는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이 녀석이 x는 3의 그래프예요. y는 2는요? y축에서 뭐를 찾아요? 2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주면 되죠. x는 0은 어떻게 그릴까요? x는 0 보이죠? 이 0을 통과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x는 0이에요. y는 0은요? y는 0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얘가 y는 0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은 선 두 개랑 빨간색, 보라색 거기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3이 6이 된다. 여기까지 했고요. 28번으로 갑시다.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평행하다는 거죠. 써볼까요? 한번 평행하다. 그리고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랑 y축 위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도 줄 한번 쳐주시고 뭐라고 쓰자? y 절편이 같다. 그럼 여러분이 요 3x-y 플러스 1인 0으로부터 뭐를 가져와야 돼요? 기울기를 얻어내야 되겠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1차 방정식은 x 플러스 2y 빼기 14는 0으로부터 뭐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y 절편에 가져오면 되죠. y 절편이 같으니까.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은 y는 3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예요? 3이죠. 그래서 기울기 3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x 플러스 2y 빼기 14는 0에서 x절편을 가져오려면 어디에 뭐를 대입해? x에 0을 대입해서 y는 7을 가져오면 얘가 바로 y절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y는 3x 플러스 7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1차 함수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기울기 넣어주고 절편 넣어준 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장으로 갑시다.